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정직한 도움의 박대순입니다. 저희 회사 정직한 도움이라는 그 회사 상호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가 정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직해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런 이제 시공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직한 도움이 설립한 지 한 5년째 돼가네요. 저희가 이렇게 설립한 취지는 소비자분들이 샤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용도에 맞는 창으로 시공을 꼭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바가지 씌우지 않겠다. 이거를 바가지 씌우지 않고 용도에 맞는 창으로 저희가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난 건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창호 가격을 좀 안정시키고 많이 받지 않고 소비자들의 만족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설립한 업체입니다. 그렇게 정직하진 않아요. 정직해지려고 노력하는 업체인데요. 저희가 시공을 여러 차례 많이 하다 보면요. 신축 단독주택을 평생에 맘먹고 한번 짓잖아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요. 짓고 나서 지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샤시를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집들도 있어요. 저희도 해봤기 때문에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알아서 시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면 그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이런 이중창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지금은. 한 번 열고 두 번 여는 거 보고 이중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바로 이중창인데요. 자, 아파트가 있고 단독주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아파트 안방에 들어가는 이중창이거든요. 그게 이중창인데, 안방은, 안방 문을 열면은 베란다가 있고요. 베란다 앞에 발코니가 있어요. 비확장 안방 쪽에는요. 그러면은 안방 쪽 발코니는 비확장은 단창인데, 자, 단창을 예를 들더라도요. 여기에는 망이 걸리고요. 이건 굉장히 얇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보강심도 내부용하고 외부용하고는 틀려요. 여기 보면 이거는 굉장히 두껍죠. 굉장히 두껍거든요. 이거는 발코니에다가 외부에다 걸 수 있어요. 얘는 단창이지만 비바람 태풍을 막아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얘는 안 돼요. 자, 물론 꼭 절대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안방 앞에는 발코니가 비바람 태풍을 막아주기 때문에요. 안방창은 얘는 비바람 태풍을 막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얇게 걸립니다. 그러면은 아파트 확장한 데라든지요. 뒤에 보면 방이 하나 있어요. 한 번 열고 두 번 열면 바로 외부에 해당하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이거든요. 한 번 열고 두 번 열면 바로 외부죠. 그럴 때는 요걸 걸면 안 돼요. 바로 요걸 걸어야 됩니다. 이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230 이중창이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 프레임의 두께를 얘기하는 겁니다. 23.2cm. 요 얘기거든요. 30cm가 여기니까. 요 두께를 얘기하는 거고요. 250이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요 길이를 25cm. 요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같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중창. 이것도 이중창이거든요. 여기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만 어떤가요? 이거는 여기에 방충망이 걸리는 거고요. 이쪽에요. 저기 내부 쪽이죠. 여기도 방충망 걸리는 건데 손가락을 한번 대보면은요. 이렇게 두 마디가 들어가요. 이거는 한 마디도 안 되죠. 자, 이거는 이중창인데 안방에 있는 이중창은 비바람 태풍을 막아줄 수는 없어요. 비가 많이 오면은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비바람 태풍을 막아줄 수 있는 확장형 이중창이에요. 여기 문짝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보면은 내부용입니다. 보강심이 굉장히 약한 게 들어가죠. 이거는 외부용이에요. 보강심이 굉장히 두껍게 들어가죠. 그래서요, 창이란 용도에 맞는 창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L사, K사, PNS, 영림, 여러 업체들이 많이 있지만요. 거기에도 좋은 창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프로파일은요, 명절날 쌀 쪄서 가래떡 빼잖아요. 이런 금형에 의해서 이런 창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 회사에 좋은 창이 있으면은 그걸 활용하시면 돼요.
이런 그 거실에서 베란다 나가는 창이 있거든요. 거실 분합창이라고 그러죠. 또 방 분합창도 있어요. 아파트마다 틀리겠지만요. 자, 분합창은 하이가 높이가 보통 2,350 정도 나와요. 대구 지역에 사시는 분들 아파트는 보통 2,050 정도. 그 외의 지역은 보통 아파트가 2,35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하이가. 30평대 같은 경우에는 3m 가차이 되죠. 이게 보편적인 분합창이에요. 공틀 일체형이라는 틀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것도 얇죠. 그러면은 발코니가 비, 바람, 태풍을 막아주지만 거실에도 단창이잖아요. 단창인데 이렇게 얇은 거를 걸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두꺼운 발코니를 걸어두면은 짱짱하겠죠. 밀폐성이 또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요, 물론 브랜드도 굉장히 좋지만 그 회사에서 나오는 좋은 창을 이용해서 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작은 창, 예를 들어서 그 와이드가 이렇게 작은 창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이가 400이라든지 여기가 이제 와이드가 한 1000 정도 나온다 그래요. 굉장히 작잖아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이중창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 좀 안 좋죠. 그래서요, 아파트는 샤시를 걸고 마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스카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PJ 창이라든지 삼중유리를 넣어서요, 단열이 잘 되는 용도에 맞는 창으로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상을 많이 준비했고요. 또 이러한 샤시도 용도에 맞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이 샤시 문짝 이것만 가지고 시공할 수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또 이 문짝에는 유리가 또 끼워줘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유리 영상에서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유리에 대한 가격, 저희가 얼마 차이 안 난다, 그런 얘기 했는데요. 자, 제가 유리도 샤시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요, 모든 샤시에는 문짝에는 유리가 끼워져야 되기 때문에, 자, 알루미늄 감봉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보편적으로 저희도 알루미늄 감봉으로 시공을 하는데, 알루미늄 감봉을요, 이 폐허 유리, 복층 유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즈대로 이 알루미늄 감봉을 절단을 해야 되겠죠. 절단을 하고요, 이렇게 코너진 부분을 코너킥이라 그러는데 코너킥으로 마감하고요, 여기에 붕어밥 같은 거 흡습제라는 게 들어갑니다. 흡습제를 넣어서 또 끼워서요, 또 여기에도 또 흡습제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다 흡습제를 집어넣고요, 유리와 유리를 이렇게 붙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옆에 부틸이라는 접착제가 이렇게 붙여요. 양쪽으로요. 그러니까 양면 테이프라고 보시면 돼요. 유리하고 알루미늄 감봉하고 이렇게 붙일 수 있는 부틸이라는 접착제가 붙여져서요, 이렇게 걸어놔요. 그래, 예를 들어서 습한 날,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 폐허 유리를 제작하면 불량률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얘가 미리 제작하기 전에 습을 빨아먹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기에 부틸이라는 접착제를 붙여서 양쪽에 이렇게 유리를 붙여서 치오콜로 이렇게 실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거치잖아요. 그런데요, 그럴 필요가 없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유리가, 자, 요렇게 저희가 공장에서도 여러 차례 찍었는데 여기 출발 지점이 여기죠. 자, 이렇게 유리가 이렇게 세척해서 건조해서 나오죠. 그러면은 이 열 가소성 플라스틱 기둥이죠. 자, 여기에 출발해서요, 요렇게 14mm로 해서 요렇게 열 가소성 플라스틱 기둥이 이렇게 붙여지는 거죠. 이게 독일에서 수입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공정이 필요가 없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복층 유리가 한 장이 더 나와서 이렇게 접착이 딱 돼서 마찬가지로 치오콜로 실링을 하게 되면은 TPS 감봉이 나오는 거거든요. 단열 감봉도 마찬가지예요. 공정은 똑같이 알루미늄 감봉하고 똑같은 거예요. 흡습제가 들어가고 그 부틸이라는 접착제에서 똑같이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싸진 거를 이렇게 봤어요. 때로는
여기에 이제 그 알곤가스도 주입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 밀폐된 부분에 공간이 있죠. 완벽하게 곰으로 이렇게 딱 막아지기 때문에요. 여기에는 알곤가스가 빠져나갈 일이 없고요. 또 여기에 뭐 습이 들어간다든지 습기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거의 없게 되겠죠. 그래서 불량유리라든지 이런 알루미늄 감봉이 금속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하고 유리와 유리를 붙잡고 있는 거하고요. 이런 열 가소성 플라스틱이 붙잡고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요, 알곤가스를 주입한다든지 또 노유리를 왜 적용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 차례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샤시 교체가 굉장히 절실합니다. 지금 현재 안쪽에는 목틀이죠. 뒤쪽에는 알루미늄 샤시거든요. 목틀은 지금 현재 있으나 마나한 창이에요. 목틀은 거기에 미스트 3mm짜리라고 그러죠. 3mm짜리 유리가 끼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샤시가 있는데 굉장히 단독주택은 추워요. 그나마 아파트는요, 공동주택은 옆집만 잘 만나면은 따뜻해요. 왜 그럴까요? 아파트는 밑에 집에서 불 때 주잖아요. 옆집에서 난방해 주잖아요. 또 위에 집에서 난방을 해주기 때문에 샤시만 교체하면은 난방비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옆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독주택에 너무 추워가지고 단열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단열 공사 하시는 분들이 안쪽에 단열보들 대고요, 석고대서 도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창문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창문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요, 단열을 하실 것 같으면은 내부 쪽에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다 하는 겁니다. 외부. 외부에 드라이비트라든지 미장스톤, 스타코 그런 마감재들이 좋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드라이비트 하니까 뭐 드라이비트는 화재 난다, 불 난다. 그게 아니에요. 드라이비트가 불 나고 화재 나는 게 아니라요. 드라이비트 마감하기 전에 단열보드가 옛날에는 수초풀 같은 걸로 하얀 걸로 했잖아요. 그죠? 그럼 불 되면 홀라당 타죠. 지금은 내열보드라 그래가지고 불에 안 타는 보드가 있기 때문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 100보드짜리 단열보드 붙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 마감은 드라이비트라든지 미장스톤, 스타코 마감재로 마감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단열이 그게 완빵이에요. 내부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야 그거 못하겠다.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회배당 한 4만 원 정도? 좀 좋은 마감재로 할 것 같으면 뭐 4만 원 좀 넘겠죠. 그럼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산 한번 해보세요. 한 100회배, 120회배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내부에 단열하는 거, 내부는 도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용도에 맞는 창으로 교체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샤시를 교체할 때, 샤시도 중요하고요. 유리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빼먹을 수 없는 게 뭐죠? 샤시를 교체하게 되면은 방충망도 중요하죠. 방충망을 내부에 안 달 수가 없죠. 자, 옛날에 아파트는 방충망이 아파트일 경우에는 거실에도 있었어요. 안방에도 있었어요. 지금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외부에 열리는 쪽은 방충망이 다 들어가야 되죠. 내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집안에 뭐 어떤 날파리 같은 게 있다가는 우수한 쪽에서 올라오는 날파리거든요. 그런데 가면 이마트 같은 데 가면은요, 우수한 카바 있어요, 카바. 냄새까지 막아줄 수 있는 거. 그거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내부에는 망이 필요가 없습니다. 방충망이, 처음에 이제 알루미늄 방충망에서, 저희가 스텐망을, 적용해서 시공한 지가 보통 한 4, 5년 전서부터 스텐망으로 저희가 시공을 했던 것 같아요. 스텐망으로 쭉 해오다가요. 저희가 처음에 스텐망을 잘 몰랐을 때는 짱짱하게 당겨서 이렇게 밀어놓으니까요. 프레임이 다 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요, 스텐망을 이렇게 촐랑촐랑 스텐의 성질에 맞게끔 이렇게 밀어서 어떤 집에 스텐망이 있더라도 이렇게 스텐망은 바짝 당겨서 밀 수가 없어요. 여름철에 프레임이 다 이렇게 휘어져 버리기 때문에. 스텐망은 아른거리는 면이 있거든요. 약간. 그래서 스텐망에서 지금은 또 미세먼지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미세먼지, 자녀들이 있다든지 여름철에 또 이제 봄철에 그 송화가루라 그럴까요? 굉장히 심각하죠. 뭐 좀 문 열어놨다면 다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뿌옇게 또 앉아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게 알루미늄 감봉이에요. 알루미늄 감봉 특성상 이렇게 바짝 당겨서 밀 수가 없어요. 당겨서 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무로 이렇게 밀게끔 돼 있는데, 지금은 이거보다 더 촘촘한, 지금은 촘촘망으로 좀 이렇게 약간 아른거리는 면이 없잖아 있죠. 그런데 이 촘촘망은 여기 보면은 보시다시피 거의 시야가 굉장히 좋아요. 거의 있는 듯 없는 듯 합니다. 그리고요, 아주 촘촘하기 때문에 이게 뭐 미세먼지가 차단됩니다. 뭐 알루미늄망, 스텐망을 교체해 주는데 30평대 뭐 40만 원, 50만 원 교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이거는 미세먼지가 차단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촘촘한 포도파리 같은 거 그런 것도 못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뒤로 돌려보면은 이 촘촘망은 고무가 아니라 이거 보고 이제 오사이라 그러는데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요, 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짱짱하고요, 빠지지가 않죠. 그리고 이런 걸 적용할 수 있어요.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날 있죠. 심한 날은 환기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떡하죠? 문을 열고 공기청정기로만 계속 가동하게 되면은 머리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환기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이렇게, 이거는 방진망이거든요. 그 송화가루 같은 거는 100%, 꽃가루 같은 거는 차단이 된답니다. 미세먼지도 95% 정도 거의 차단되고요. 맑은 날은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앞베란다 이렇게 적용하면은 앞베란다의 한 틀, 뒤쪽에 주방 쪽에라든지 뒤에 방에 있다든지 그런 쪽에 한 틀 적용해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환기를 시킬 때는 이렇게 내려놓고요. 맑은 날은 이렇게 시야가 안 좋으니까 올려놓으면은 이런 걸 적용해서 시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우리 그 정직한 도움 전시장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주소가 이렇게 나가죠. 저희가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게 제1 전시장,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빌라라든지 사용되는 창이 있고요. 이쪽 제2 전시장에는 고급 아파트 시스템 창이라든지 다양한 창이 허용한 그 건축 박람회보다 더 다양한 창에 관한 것들은 저희가 다 준비해 놨거든요. 현관문이라든지 용도에 맞는 창으로 그 집에 어떤 창을 적용해서 시공할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직접 와서 한번 보시고 결정하셔서 시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몰라서 다시 뜯어내고 재시공하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이 영상이 샤시 교체를 앞두고 계신 그 전원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또 아파트 사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시공에 관한 정보 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좋은 프레임이 또 나오면은요, 그걸 또 적용해서 저희가 이런 정보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직한 도움의 박대수입니다. 감사합니다.